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96페이지 신경림의 나목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신경림 선생님은 1936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20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가 고향이시고요.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동무라는 작품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에 목계장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랑 노래, 요 3개 정도가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동안 평가원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수능은 20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모의평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은 나목이기 때문에 나목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22년 9월에 길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죠. 한 3년 정도 텀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24년이 흘렀습니다. 자, 충분히 신경림 선생님의 작품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별표 5개 이렇게 바꿔두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체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때 나자와 이 나자가 같은 나자입니다. 이 나가 이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키드, 누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벌거 벗은 이란 뜻이고요. 목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나무는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자연을 노래하는 시는 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인생을 말하는 것일 거다라고 추측하시고요. 벌거벗은이라는 2가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린, 그러니까 위장하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린 순수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시련에 처한 찬바람이 부는데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시련에 처한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작품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대충 스캔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데 여러분 4번째도 드러난 몸통이 있고 육행에 보면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의미는 1번의 뜻이라기보다는 2번의 뜻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련에 처한 나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살펴볼까요? 쌤이 출제 가능성은 별 5개를 했습니다. 별 5개 했습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기 볼게요. 3번은 가를 설명할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볼까요? 자, 공통. 자, 시적 대상 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질성 또는 유사성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는 공감과 위로를 합니다. 동질성이 있으니까요. 네 처지 내 처지 똑같으니까 동병상련. 자, 이제 나 보겠습니다. 겨울 나무들을 통해 따옴표 쳐져 있죠. 그러면 이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겨울나무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서민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것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를 포함하고 모든 인간 존재가 근원적 슬픔을 떠올리고 그 슬픔에 공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이라는 표현은 여기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나무는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근원적 슬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앞부분의 시를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자, 보기 정리하겠습니다. 보기는 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화자는 대상과 동질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필기를 하고 싶으면 캡처를 하거나 잠깐 화면을 멈춰서 필기를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겨울나무들은 서민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위로와 공감을 한다고 되는데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대상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무조건 나이죠. 나가 여기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의 나는 아니고요. 나. 여기 겉으로 드러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다. 화자는 대상 겨울나무죠. 나무 벌거벗은 나무가 됩니다. 상황은 화자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럼 주제는 이게 주제가 되겠죠. 여기 싹 갖다 붙이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위로 정도도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대상입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뻗고 있다. 자, 팔이 아니라 가지겠죠. 가지를 뻗고 있는 모습을 팔을 뻗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의인법입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메마른 손끝은 이제 잎사귀가 떨어져 버린 그런 나무 가지겠죠.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그러면 별빛은 플러스가 되겠죠. 드러낸 몸통에서 줄기가 되겠죠. 흙 속 가진 뿌리까지 그것이 별빛입니다. 말끔히 씻어 내리는 것이겠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별빛은 나무를, 고통받는 나무를 말끔히 씻어내니까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터진 살갗에, 자, 시련 상처입니다. 새겨진 고달픔 마찬가지고요. 뒤틀린 허리 세모고요. 허리도 의인법입니다. 허리, 팔, 베인 구질구질한 날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벤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이, 그러면 부끄러울 것도 파란색 괄호치겠습니다. 숨길 것도 괄호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대꾸법이 되겠죠.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한밤에 몸을 다 덮어버리는 눈은 차가운 시련이 될 겁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흔들어 시원스럽게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러면 알고 있을까다 물음 붙여볼게요. 목적어가 없죠. 그럼 목적어는 맨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괄호 쳐서 이까지가 다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괄호를 여기다 옮겨볼까요?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게 맞죠. 자, 그러면 문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뒤집을 도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들 때로, 그러면 이 그들은 이제 나무들이고요.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라는 거 숲을 이루고 살죠. 그리고 온몸을 떨며 세모 깊은 울음 세모 치면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럼 이 깊은 울음은 아까 보기에 나왔듯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이 되겠죠. 멀리서 같이 울고 있다는 것을. 그럼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겨울나무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죠. 이 공감을 왜 할까요?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이겠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 왜냐하면 니네하고 내하고 처지가 같으니까, 동병상련이니까 나는 서민의 아픔을 공감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주제는 서민에 대한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 시가 좀 비교적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나무를 보고 나무가 벌거벗고 있어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눈이라고 했으니까요. 나뭇잎도 없습니다. 자, 그럼 벌거벗은 나무가 상처 속에 살아갔던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애정은 결국 서민일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신경림 특유의 농민, 민족에 대한 애정을 나무를 통해서 말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거는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닙니다. 독백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독백체. 운율이 형성되는 것도 크게는 없습니다. 자, 좀 쉬운 시였습니다. 자, 작품은 되게 중요하나 비교적 쉬운 시고 선지는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쉽습니다만 연계 교재, 변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 풀어보시면서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를 볼 때 6가지 기억하세요. 화, 대, 상, 심. 그 다음에 유기적 해석하고 그 다음에 표현 살펴보는 거. 유기적 해석쌤 빠뜨렸는데 화자는 겨울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겨울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서 한 개 할게요. 근데 겨울에 나무들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러니까 나뭇잎이 없는 거죠. 자, 쌤이 색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나무를 바라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 겨울나무. 이게 결국에는 이것은 고통받는 서민들이라 보면 되겠죠. 자, 유기적 해석도 쉽고요. 표현도 쉽고 보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적용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시였다. 시는 참 좋습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